철학 42번째 시간 루이 알티세르의 충충 결정과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알티세르는 현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입니다. 1918년부터 1999년까지 살았죠.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로 평가받는 만큼 서구 마르크스주의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론가로 여겨집니다. 사회학, 인류학, 문학 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도 영감을 주었죠. 알랭 바디우, 자크 랑시에르 등 지금의 저명한 학자인 제자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알티세르는 프랑스 알제리에서 출생했습니다. 프랑스 명문인 고등사범학교에 합격 후 전쟁으로 인해 징집이 되고 말죠. 세계 2차 대전 당시 포로가 되어 5년 동안 독일 수용소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철학자 바슐라르에게 학문을 배우게 되며 철학 교수가 되죠.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하기도 하며 정치적인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정신착란으로 인해 부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결국 법정에서 면소 판결을 받아 나머지 일생을 정신병원에서 살다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알티세르는 마르크스주의자답게 마르크스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을 두 시대로 구분하죠. 이데올로기 시대와 과학 시대인데 먼저 이데올로기 시대는 인간주의적 사상으로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며 소외되었다고 마르크스 초기 저작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티세르는 청년 마르크스보다 이후 후기 마르크스의 철학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어서 알티세르는 마르크스의 철학에 인신론적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인신론적 단절은 스승인 철학자 바슐라르의 개념으로 자신이 구체화한 것인데 새로운 인식의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은 예전과는 단절되며 아예 새롭게 바뀌었다는 의미이죠. 그 이유는 초기 저작에서 나오지 않았던 과학적 개념들이 후기 마르크스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학시대라고 부르는데 인간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체, 생산관계, 상부구조, 이데올로기, 잉여가치 등 과학적 개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은 우리가 아는 상식의 과학과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과학적인 개념이죠. 알티세르는 과학시대를 더 중시하며 인간주의적 해석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반인간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반인간주의는 인간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알티세르는 인간주의를 후기 마르크스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고 말합니다. 마르크스에게 이데올로기는 허위 의식으로 의식을 지배하는 관념이라는 것이죠. 또한 알티세르는 인간은 행위 주체가 아닌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주체라고 보는 구조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인간주의가 아닌 반인간주의로 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로 왜곡된 인식, 관념들을 과학을 통하여 현실과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사회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중층결정 용어를 통하여 새롭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부구조 결정론을 비판하죠. 중층결정, 오버디터미네이션은 중첩결정, 과잉결정이라고도 불립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형성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 다수의 원인이 중첩되어 결정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다는 결정을 했을 때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은 원인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해서 고기 말고 다른 먹을 것이 생각이 안 나서 고기가 가장 먹기 무난해서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모순으로 단순화시켰다면 알티세르는 다양한 원인들이 모순으로 쌓여 역사적 사건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나타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설명합니다. 단순히 자본가, 노동자의 모순이 아니라 봉건체제의 모순, 제국주의의 착취에 의한 모순, 지배계급 간의 모순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부 구조에 해당하는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이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 법,
교육에 의해서도 지배당한다고 합니다. 알티세르는 구조에 의해 사회가 규정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사회 구성체는 이데올로기라는 장치를 통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 도구와 노동력을 나타내는 생산력, 자본과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 관계를 재생산해야 하는데 특히 생산 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를 이어간다고 말합니다. 알티세르는 국가가 억압적 국가장치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억압적 국가장치는 경찰, 감옥, 군대, 법원 등을 말하며 공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종교, 교육, 법, 정치, 노동조합, 문화 등이며 사적 영역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감옥, 군대도 국민을 수용하며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억압으로 작용합니다. 법원 또한 법을 어기시 국민을 처벌하죠. 여기가 기존의 사상이었다면 알투세르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규칙과 규범을 배우게 되고 순응하게 됩니다. 법은 절대적 질서로 어길 시 처벌을 받기에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이를 반드시 지키고 인지해야 합니다. 정치도 어떠한 이념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문화도 사회를 주도하는 문화에 우리는 스며들려 하고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둘 모두에서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들을 지배하고 구조에 순응시켜 유지시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정신분석학자, 철학자 자크 락항의 사상을 받아들여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데올로기를 인간들의 현실적인 실존 조건들에서 상상적 관계로 표상, 재현된다고 합니다. 무의식의 형태로 이미 받아들여진 이데올로기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변형된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죠. 알티세르는 호명으로 설명합니다. 개인들을 주체들로 호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호명을 통해 타율적으로 주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던 학생을 학생이라고 부르게 되면 학생은 뒤를 돌아보게 되고 학생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에 의해 바라보게 되죠. 학생이기에 공부를 해야 하고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은 무의식이기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구조로 예속화시킵니다.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 위해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내에서 공백 균열을 통해 스스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고인, 유발성 마주침의 유물론에서도 나타나죠. 에피쿠로스 학파 루크레티우스의 사상인데 원자들이 질서에서 벗어나 마주침, 클리나멘으로 세계가 형성되었고 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공백 균열을 통해 새로운 마주침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내에서는 이데올로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를 균열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나는 지성의 명철함을 믿으며 또 지성에 대한 대중운동들의 우위를 믿는다. 알티세르의 말로 대중들의 사회개혁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또한 구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접목시켜 자신만의 철학을 전개하였고 그중 유고에 해당하는 우발성, 마주침의 유물론은 이후 포스트 구조주의 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알티세르였고요. 다음은 미셸 푸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